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오늘 우리가 샅샅이 파헤쳐볼 주제, 입시 커뮤니티만 가면 항상 난리가 나는 바로 그 키워드, 12년 특례, 이른바 12특입니다. 뭐 금수저 프리패스다 뭐다 떠도는 썰들 엄청 많잖아요. 오늘은 그런 카더라 다 빼고 오직 팩트장 데이터로만 이 복잡한 제도의 진짜 민낯을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오늘 분석해볼 로드맵은 대략 이렇습니다. 1번, 12특의 진짜 얼굴부터 시작해서요. 법적으로 어떻게 꼬여왔는지, 데이터는 왜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지, 현장에서는 어떤 난리들이 나고 있는지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걸 도대체 어떻게 고쳐야 할지 개선 방안까지 쭉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 12특의 진짜 얼굴입니다. 흔히들 12특 하면 쟤네 그냥 외국 살다 와서 대학 쉽게 가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 진짜 많죠. 근데 법적인 정식 명칭을 보시면요. 전교육과정 이수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단순히 부모님 따라 외국에 12년 살았다는 신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국의 초, 중, 고 12년 과정에 딱 맞아떨어지는 교육을 단 한 번도 안 끊기고 완벽하게 들었다는 걸 엄청 깐깐하게 서류로 증명해야 하거든요. 결코 만만한 프리패스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진짜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봐야 됩니다. 이 12특이라는 게 부모님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외로 간 학생들을 보호해주려는 방패일까요? 아니면 우리 대학들이 전 세계 우수 인재들을 싹쓸이 하려고 만든 무기일까요? 놀랍게도 지금 이 제도는 이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다 하려고 해요. 사실상 딜레마죠. 그리고 바로 이 이도저도 아닌 포지션 때문에 지금의 온갖 복잡한 문제들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이어서 두 번째 파트, 제도의 진화와 법적 구조로 넘어가 볼게요. 타임라인을 한번 쓱 볼까요? 옛날에는 이게 약간 느슨한 정원의 전형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2016학년도에 완전히 별도 전형으로 튀어나왔고 2021학년도에는 여러 감사 결과들 때문에 잣대가 전국적으로 엄청 깐깐하게 표준화됐어요. 그리고 이거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다가오는 2026학년도부터는 일반 수시처럼 6회 지원 제한에 이 12특도 똑같이 묶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열 같은 그 예외적인 울타리를 벗어나서 완전 메인 수시 입시편으로 훅 들어왔다는 소리죠. 근데 진짜 골 때리는 게 뭔지 아세요? 법적 테두리는 같아졌는데 최상위권 대학들끼리 평가하는 방식은 완전히 천차만별이에요. 연세대랑 서울대만 비교해봐도 극과 극입니다. 연세대는 아예 글로벌 인재 크랙을 따로 빼서 서류 100%로 뽑으면서 의대 가려면 한국어 능력 시험 5급을 엄청 빡세게 요구하거든요. 반면에 서울대는 학제 차이 때문에 생기는 1학기 공백만 딱 봐주고 검정고시나 홈스쿨링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아요.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이게 완전 지뢰밭 미로찾기나 다름없는 거죠. 다른 대학들도 과관입니다. 고려대는 뽑는 인원에 제한을 안 두는 엄청난 유연성을 보이는 대신에 너네 활동증빙 서류 딱 10개, 10페이지만 내 하고 강력하게 묶어버려요. 경희대는 의학계열 빼고는 인원 제한이 없는데 비대면 영상 면접을 엄청 중요하게 봅니다. 자, 감이 확 오시죠? 12특은 그냥 국가가 통제하는 단일 시스템이라기보다는 12특이라는 법적 지붕만 하나 달아놓고 그 밑에서 대학들 마음대로 따로따로 노는 독립 시스템들의 집합제라고 보시는 게 훨씬 정확합니다. 세 번째 파트, 파편화된 통계와 쏠림 현상 바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짜 눈여겨봐야 할 핵심은 정부가 뭘 데이터로 쥐고 있냐가 아니라 뭘 모르고 있냐입니다. 일단 인프라 쏠림부터 볼까요? 전 세계 34개 제외 한국 학교 중에 무려 79%가 아시아에 싹 다 몰려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애초에 내가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입시 정보 접근성이나 서류 준비 인프라 격차가 출발선부터 어마어마하게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숫자 10.2% 감소. 이건 연세대 9월 입학 12특 지원자가 2025학년도 1327명에서 2026년 학년도 1191명으로 뚝 떨어진 수치예요. 정부 규제가 빡빡해지니까 전체 문턱이 높아져서 파이는 확실히 줄었거든요. 근데 세부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줄어든 와중에도 경영, 공학, 국지계열 쪽으로는 여전히 무섭게 몰리고 있어요. 이른바 인기학과 쏠림 현상은 전혀 안 잡히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번 분석에서 제일 답답한, 어쩌면 제일 소름 돋는 부분이 나옵니다. 지금 표에 빨간색으로 굵게 미확인이라고 굳게 닫힌 부분들 보이시죠?
학교 위치나 특정 대학의 지원 동향 같은 단편적인 건 알 수 있어요. 근데 정작 정책이 잘 굴러가는지 제대로 평가하려면 전국 단위의 합격률이나 최종 등록률, 지원자 고등학교 유형 같은 거시적인 데이터가 필수거든요. 근데 이게 공식적으로 싹 다 미확인, 블랙박스 상태입니다. 정부가 중앙에서 데이터를 합치지 못하고 대학별로 철저하게 파편화되어 있으니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찾아낸 명백한 12특의 역설입니다. 명색이 대한민국 전체를 아우르는 국가 입시 정책인데 정작 평가할 필수 데이터는 대학별로 갈기갈기 찢겨 있어요. 한마디로 교육부가 전체 숲은 하나도 못 본 채로 짙은 안개 속에서 비행기 조종대를 잡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네 번째 파트, 그래서 현장에서는 어떤 문제와 분쟁들이 터지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 12특의 역사를 과거부터 쭉 돌아보면요. 사실상 부정행위와의 치열한 전쟁이었어요. 2001년에는 서류 위조로 무려 54명이나 무더기로 입학 취소된 대형 스캔들이 있었고요. 2013년에는 가짜 주재원 증명서 때문에 고등법원까지 가는 굵직한 판결도 있었죠.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정부가 이런 꼼수 좀 막아보겠다고 2021년에 자격 기준을 빡세게 통일시켜버렸거든요. 그랬더니 예상치로 못하게 애구전 비수도권 지방대학들의 등록률이 곤두박질 치는 뼈아튼 부작용이 터져버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2013년 고등법원 판결을 보면 진짜 뼈 때리는 문구가 나와요. 법원이 입학을 취소하려면 실체적 자격심사도 꼼꼼히 하고 절차적 보장도 완벽하게 지켜라 라고 판결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결국 지금 우리 수험생들한테 제일 무서운 장벽은 나 외국에서 12년 살았어 라는 물리적 사실이 아니라 그 12년 동안의 학력 기록을 대학 입학처의 현미경 같은 서류 검증에서 무사히 통과시키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 이게 바로 표준화의 역설을 냉정하게 보여줍니다. 서류 위조 싹 뿌리 뽑고 공정성을 극대화하겠다는 국가의 목표는 진짜 훌륭했죠. 근데 현실의 결과는 엄격해진 잣대는 가뜩이나 신입생 목마른 비수도권 대학들에겐 치명타가 됐고요. 해외 현지에 있는 한국 학교나 국제학교들은 한국 대학들이 룰을 바꿀 때마다 억지로 자기네 커리큘럼을 뜯어 고쳐야 하는 완전 주객이 전도된 극한 상황에 내몰리게 된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이 꼬일 대로 꼬인 정책, 도대체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 시스템이 이렇게 모호하다 보니까 입시 생태계에 있는 모두가 각기 다른 고통을 받고 있어요. 학생들은 사소한 서류 하나 삐끗하면 12년 노력이 날아갈까 봐 벼랑 끝에서 벌벌 떨고요. 학교들은 대학들 입만 맞추느라 교육과정을 억지로 쥐어짜고 있죠. 대학들은 전 세계의 그 복잡한 학사 일정이랑 서류 진위 확인하느라 행정력이 마비될 지경이고, 정부는 공정성 확립이냐 글로벌 우수인지 유치냐 사이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진짜 총체적 난국 그 자체죠. 그래서 이 보고서가 제시하는 즉각적이고 단기적인 3가지 핵심 해결책이 이겁니다. 첫째, 대학들마다 제각각인 데이터 양식, 동일하고 투명한 템플릿으로 싹 통일해서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해라. 둘째, 홈페이지에 있는 뻔한 FAQ 말고 1학기 결손이나 복수 국적 같은 애매한 경계선상의 예외 케이스들을 어떻게 판정할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상세한 판정 사례집을 만들어라. 셋째, 애들 합격시켜놓고 나중에 뒤통수 치듯 취소하지 말고 처음 지원 단계부터 서류 진위를 통합적으로 확인하는 보편적 검증 시스템을 제발 좀 도입해라. 이거죠. 근데 이것만으로는 안 되죠. 좀 더 거시적인 청사진도 필요합니다. 장기적으로 정부는 12특의 정체성을 확실히 결단해야 돼요. 이거 재외국민 보호용 전형입니까? 아니면 글로벌 인재 스카우트 전형입니까? 이 두 트랙을 투명하게 분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합격생들 뽑고 끝낼 게 아니라 학업 따라갈 수 있게 한국어나 학술 브릿지 프로그램을 의무화해야 되고요. 무엇보다 인재들이 인서울로만 블랙홀처럼 쏠리는 걸 막기 위해 지방대학을 향한 실질적인 보호책도 반드시 같이 굴러가야 합니다. 자, 오늘 낱낱이 파헤쳐본 12특의 이면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죠?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극할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국 입시의 독특한 산물인 12특. 과연 이 제도는 앞으로도 해외로 나간 우리 국민들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든든한 안전망으로 남게 될까요? 아니면 대학들의 생존이 걸린 피 튀기는 글로벌 우수인재 확보전의 무대로 완전히 탈바꿈하게 될까요? 그 방향을 올바르게 잡으려면 결국 카더라 통신이 아니라 오늘 본 것 같은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겁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